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대표 급여, 상여, 배당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해야 세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꼭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런데 이걸 감으로 정하면 세금이 늘고 회사 현금 흐름도 흔들리고 나중에 구조를 다시 손보기도 어려워집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급여, 상여, 배당을 어떤 관점으로 같이 봐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급여, 상여, 배당은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조합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지만 세금 구조도 다르고 회사 비용 처리 방식도 다르고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엇이 제일 유리한가를 찾기보다 우리 회사와 대표 상황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구조에 맞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먼저 급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규칙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회사 안에서도 가장 설명하기 쉬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 구조로 관리하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급여는 대표 개인의 생활비와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같이 맞추기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무조건 높이면 좋은 건 아닙니다. 급여가 올라가면 대표 개인의 세부담이 커질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관련 부담이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다 보니 회사 현금 흐름이 약할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급여는 안정적이지만 너무 높게 잡으면 경직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여는 어떤가요? 상여는 성과나 특정 시점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즉, 매달 고정 급여를 과하게 잡기보다 회사의 연간 성과를 보고 일정 부분을 상여로 가져가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소에는 급여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성과가 좋은 해에는 대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준 없이 연말에 갑자기 몰아서 지급하거나 회사 성과와 연결되지 않고 대표 필요에 따라만 움직이면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상여는 유연한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대표가 상여를 가져가더라도 왜 이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하는지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배당을 보겠습니다. 배당은 급여나 상여와 다르게 주주라는 지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대표가 주주일 때 가능한 방식이고 급여처럼 매달 가져가는 돈이라기보다 이익이 쌓인 이후에 나눠 가져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배당의 장점은 회사가 성장해서 이익이 쌓였을 때 그 성과를 주주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표가 급여만으로 모든 돈을 빼기보다 일부는 회사에 남기고 일부는 배당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 자본 구조나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같이 보면서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도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배당은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고 주주 구조에 따라 다른 주주와의 관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즉, 대표 혼자만 있는 구조와 공동주주가 있는 구조는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또 회사 안에 남겨야 할 돈까지 너무 빨리 빼오면 성장기 자금 구조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회사의 이익잉여금, 향후 투자 계획, 주주 관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를 조합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급여만 높게 가져가면 매달 안정적이긴 하지만 회사 고정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는 너무 낮게 잡고 배당이나 상여만 기대하면 대표 개인 생활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상여만 많이 쓰면 해마다 변동성이 커지고 기준이 약하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한 가지 방식으로 몰아가기보다 급여는 기본 안정장치, 상여는 성과 반영장치, 배당은 이익분배장치, 이렇게 역할을 나눠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대표님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가 제일 유리하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유리함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익 규모가 어떤지, 현금 흐름이 어떤지, 대표 개인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다른 주주가 있는지, 앞으로 재투자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회사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대표 개인 기준으로만 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아직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데 대표가 급여나 상여를 높게 가져가면 회사는 운영 자금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충분히 남는데도 구조 없이 놔두면 대표 개인 세부담과 회사 자본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구조는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 자금 구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급여, 상여, 배당을 서로 연결해서 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정할 땐 배당 계획을 안 보고, 배당을 할 땐 회사 안에 남겨야 할 자금을 안 보고, 상여를 줄 땐 연간 이익 구조를 안 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항상 올해 대표에게 총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4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표 개인의 최소 생활자금을 먼저 정합니다. 이건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급여는 욕심보다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고 대표 개인 생활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회사의 연간 이익과 현금 흐름을 봅니다. 이익은 나는데 현금이 부족한 회사라면 배당이나 과도한 상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도 나고 현금도 안정적이면 상여나 배당을 같이 설계할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상여는 성과 반영 구조로 봅니다. 즉, 매달 고정적으로 높게 가져가기보다 연간 성과와 회사 여력을 보고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급여 구조를 과도하게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서 대표 보상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당은 회사 안에 남겨야 할 돈을 뺀 뒤에 봅니다. 이익이 난다고 바로 다 배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투자, 운영자금, 차입상환, 향후 리스크 대응 여력을 보고 남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즉, 배당은 세금 최적화만이 아니라 회사 성장, 여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는 생활 안정, 상여는 성과 반영, 배당은 이익 분배. 이 역할을 나눠서 보면 훨씬 정리가 잘 됩니다. 이걸 한 가지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구조가 자꾸 꼬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조합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가 아직 성장 중이고 현금 흐름이 민감하다면 급여는 안정적으로 최소 수준을 맞추고 상여는 신중하게, 배당은 회사 안에 남길 돈을 충분히 본 뒤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익잉여금도 쌓이고 대표 외 주주 구조도 정리돼 있다면 급여와 상여, 배당을 함께 조합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의 문제이지 정답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 급여가 개인 생활과 회사 현금 흐름 사이에서 균형 있게 잡혀 있는가? 두 번째, 상여 지급 기준이 회사 성과와 연결되어 있는가? 세 번째, 배당을 검토할 때 회사 안에 남겨야 할 자금을 먼저 보고 있는가? 네 번째, 급여 상여 배당을 따로 보지 않고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지금 구조가 세금만이 아니라 회사 성장과 주주 관계까지 같이 고려한 구조인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이 감이 아니라 구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세부담도 훨씬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 급여, 상여, 배당은 무엇이 가장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야 우리 회사와 대표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급여는 생활 안정, 상여는 성과 반영, 배당은 이익 분배라는 역할을 나눠서 보고 회사 이익, 현금 흐름, 재투자 계획, 주주 구조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금 설계를 대표, 임원, 직원 각각 어떤 포인트로 봐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급여인지, 상여인지, 배당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조합부터 먼저 검토하면 좋은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